김남국 논란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논란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냥 이 사건의 원래를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예, 금태섭 의원이 지금 강서를 갑이죠. 강서 갑을 조국 대전으로 만들 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본인이 만든 거죠. 예? 만들 참이냐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보도는 사실 난 다 믿지는 않는데 민주당 지도부나 공관위 쪽에서는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김남국 후보를 사퇴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도가 그랬어요. 저녁 보도. 그 보도의 소스가 어딘지 되게 궁금한 상태예요. 일단 공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점수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추가 공모 지역으로 발표한 것까지가 공관위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거기까지. 그럼 그 상황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내가 금태섭하고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팩트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입장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이 참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고 조홍천 의원 지역구를 경선으로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금태섭 근데 의원 지역군 추가 공모. 추가 공모 참 네, 추가 공모 죄송합니다. 추가 공모. 근데 이 추가 공모는 사실은 단수로 남아 있는 수도권 지역들은 거의 다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단수 공천이 없거든요, 수도권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기득권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한 2, 3주 전부터 언론에서 스멀스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공천형식 차원에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추가 공모를 이제 받은 거고요. 조홍천 의원은 본인이 경선, 거기가 3인 경선 지역이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주 소통하잖아요.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지역 상황을 정리하는데 훨씬 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론이 너무 꽈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이 중앙당에서 찍어놓고 두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나가는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뒤가 일단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태섭을 찍어내려고 김남국을 집어넣은 게 지도부라고 해놓고 지금은 오늘 보도는 김남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래서 비난, 저러면 저래서 비난 이런 건데요. 저는 김남국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사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은 기득권자잖아요. 그 기득권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동안에 지역위원장으로 지역구 관리해왔죠. 인지도는 지역에서 거의 80%에 이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진이 9명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개발비에 후원해 물적 토대도 단단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다 당신은. 그리고 거기다 의원님은 지금 정치신이 아니라서 정말 큰 기득권을 이제 제가 정치신 입장에 정말 큰 기득권은 뭐냐면요. 김남국 변호사 어느 지역에 가요. 근데 경선을 해. 경선의 그 50%가 권리당원이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는 권리당원이 누군지 모르는, 즉 확정된 유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현역 의원은 그 권리당원 명부를 그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이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를 알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하고 어떤 사람이 경쟁하는데 두 분이 유권자인데 저는 두 분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몰라. 어떤 사람이 유권자인지. 이게 현역과 정치신의 차이죠. 그게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기득권이라는 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의 모든 관변단체와 모든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의 글 중에 당신은 골리앗, 나는 다윗이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청년 정치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냐. 그리고 세 번째, 자기는 조국 지키기 안 한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 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프레임은 완전히 언론이 만들고 진모 씨가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금태섭 의원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다 물어보세요. 조국 지키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딴지 걸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러면
선거 나오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 프레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아직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치를 하겠다고 큰 마음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며칠 동안의 과정에서 인지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거운동 뭐 동네 엄청 돌아다니는 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인지도입니다. 사과 한번 주세요. 사고 한 편 치세요. 아 근데 지금 사고 치긴 너무 늦었어요. 아니, 사고 쳐갖고 뭐 문제가 생기면 복구가 안 돼. 일주일 남았어. 금태섭처럼요. 대놓고 검찰 개혁 안 하겠다고 개기면은 그러면 그냥 조중동에서 그렇지 당선. 와. 참나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근데 나는 금태섭 의원의 그런 식의 워딩이 난 너무 싫던데요. 예를 들면은 당일성이 조국 장관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야기고 그 이면에는 검찰 개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 진중권도 그렇고 금태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찰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검찰은 아주 그냥 완벽해요. 검찰의 공소장은 다 완벽해요. 어떤 공소장이든. 그리고 그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서 깨지고 있는 건 보도 안 해요. 외면해요. 확증 편향적 일방 편향이에요, 지금. 일방 통행. 그래서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에 반대한, 공수처에 반대한 분들은 출마해도 되고, 검찰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그런 분들은 출마하면 안 되냐고. 검찰 개혁 주장하면 다 조국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 지금 조국 지키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죠. 괘씸한 게요. 물론 이제 지도부야 전략적으로 조국 이슈가 다시 떠오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여론 상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장 여론에서 밀렸던 게 초기 대응 잘못으로 조국 장관 관련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슈로 부상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대명제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했던 사람이 이거 조국 대전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모습이 난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조국 대전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취하려고 하는 게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그렇다니까 최근에 네거티브 이야기가 좀 뭐 선거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를 좀 저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속마음에 저 새끼 못생겼어 키 작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도 유권자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같은 당내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상한 편법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그 네거티브를 하는 걸 자체를 국민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국민들은 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의 장점만을 갖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야. 인품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띄워주면요. 그 사람 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 후보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인격에 감동되는 거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태섭이건 뭐 누구건 간에 이런 네거티브 비슷한 느낌으로 딱 가면은 금태섭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태섭 떨어뜨리고 만다 내가. 당은 그래서 네거티브 비슷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저 얘기는 조국 대전을 끌어들임으로써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 선거 다 질 거다 김용민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김용민처럼? 너무 선당후사가 아니고 선사후당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금태섭 의원이 그래 검찰 개혁 나도 찬성한다. 김남국 변호사 와서 나하고 선의의 경쟁하자. 그리고 공수처에 반대하는 건 내 소신이다. 너는 공수처 찬성이지. 토론 때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맞는 거 그리고 아닌가 싶어요. 총선기획단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이 총선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현역 의원이 경선이 예상된다고 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저거는 개인의 문제거든요. 이거 뭐 조국이나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단수를 신청했는데 중앙당이 전체 현역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공모해서 경쟁구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한 것뿐인데 그거를
사실 개인의 문제죠, 그거는. 그쵸. 본인이 진짜 경선 없이 총선하고 싶은데 아쉽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전체 예. 네, 그래서 구도는 음. 청년 정치인 대 음. 현역 의원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 정치인의 앞길은 안 막아야 될 것 같고 두 분이 멋진 경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응? 그러니까 검찰 개혁 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검찰 옹호자 이런 프레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건 한 프레임. 근데 김남국 변호사 자신이 자기는 검찰 개혁은 당연하고 청년 정치를 해보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청년이다 나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 뉴스까지 다 보고 들어와요. 네. 내일 김남국을 사퇴시킨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걸 누가 희한한 사퇴시킬 놈들이지, 수가 진짜. 있어요? 아이고. 출마도 안 했는데. 자 거기다가 네. 짧게 하나만요. 남양주 병 최민희 의원님의 지역구에 과거에 전략 공천이 딱 이게 전략 공천 지금 4개 떨어진 거죠.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 네. 그다음에 고향이죠? 고향에 저기 잘 김현미 장관 홍정민. 지역구. 홍정민 변호사인데 이분은 박사기도 변호사라기보다 하죠. 예, 로스터리 대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탄희 판사. 아니 이탄희 여기는 판사는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용민 변호사. 예. 뭐 그렇게 전략 공천이 됐죠. 어때요?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워낙 그 뭐랄까 잘 관리를 해오던 사람이 불의의 어떤 사태로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 사고지였고. 예. 네.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김용민이 아닌 그 김용민이 공천되는. 근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 김용민 PD인 줄 알고 막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김용민 변호사이고요. 또 두 번째는 김용민 변호사와 제가 평소에 아주 잘 알아가지고 제가 데려왔다. 그것도 오해세요. 저는 김용민 변호사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자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 영화 안에서 이분이 메인으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재정 의원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재정 의원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김용민 변호사는 왜 거기에 안 나오셨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까 훈아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전력 공천 지역 선정의 기준은요. 단순히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또 이제 사고지구당 성격에 있는 경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공천적합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대전 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이거는 이 상대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현재 후보군들이 이럴 경우에 이제 당에서 전략 공천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후보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략 공천이 만들어진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열심히 뛰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번 총선이 여느 총선하고도 다르고 전체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단결의 기운들을 좀 높여나가야 될 시점 같습니다. 우리 녹두정께서 본인은 경선 대상자가 됐다고 좋아하시기는 실제로 진짜 몇 년씩 준비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경선할 기회는 줘라. 송봉주 의원이 그런 케이스 아니죠. 즉 동작을의 강희용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면 동작을의 강희용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허동준 후보였잖아요. 그 나경원한테 20대 총선에서 많이 졌어요. 그리고 지역구를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를 재건하신 분이에요. 강희용 위원장은. 그리고 그분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당에 대한 기여도도 무지 높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비서실장,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부실장 했거든요. 정무실장하고. 그래서 진짜 당의 기여도가 높은 분이세요. 이분은. 예. 정봉주 의원은 말할 것도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시간 관계상 민주당 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